여러분 안녕하세요. 샤르의 군사연구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클래식 무기고입니다. 클래식 무기고. 지난번에 한번 투표했었죠. 저희 클래식 무기고 첫 번째 타자 누가 적당하냐. 그래서 셔먼이 30%로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이 셔먼은 2차 대전에 미군의 명실상부한 주력 전차라고 할 수 있죠. 미군뿐만 아니라 영국군하고 캐나다, 심지어 소련군도 썼습니다. 더욱이 한국 정쟁과 중동 전쟁까지 아주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준 그런 전차인데요. 오늘 저희 기념비적인 샤르의 클래식 무기고의 첫 번째 타자로서 셔먼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개발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죠. 개발 배경. 여러분 그거 아세요? 1940년대까지요. 미국이 전차 후진국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후진국이었냐면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29년에. 대공황이 있어가지고 30년대 후반까지 미군은 전차에 대한 투자가 바닥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뭐 국경 맞대고 있는 애들이 뭐 캐나다하고 뭐 멕시코인데 얘네가 뭐 탱커를 보겠어요.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30년대 후반까지 뭐 썼냐면 제 1차 대전 때 사용했던 르노 F-17 전차 있죠. 그거 미국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그거 썼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전차라고 해서 중급 전차라고 해서 개발한 게 이제 M2예요. M2 전차인데 대단히 시대착오적이에요. 중전차임에도 불구하고 37mm 대전차포 탑재했고 곳곳에 기관총 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아주 완전 뭐 시대착오적인 거였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그 어떤 나라도 가지지 못한 커다란 두 가지 장점이 있는 나라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일단 세계 최대의 자동차 선진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기반이 어마어마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한 세계 최고의 대량 생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얘네가. 그 포드 컨베이어 시스템 뭐 처음 나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이게 무엇로 나타나냐? 한마디로 표준화된 우수한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잠재력이 엄청난데 문제는 미국한테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멍 때리고 있다가 1939년에 뭐예요? 전쟁이 났잖아요. 유럽에서 전쟁이 났잖아요. 2차 대전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일단 우리도 지금 언제 우리한테 불똥이 튈지 모르니까 우리도 전차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기존의 M2 전차 차대에다가 75mm 포를 달자 해서 나온 게 M3 리 전차예요. 근데 요거 75mm 포 한번 보세요. 차체 위에 포탑에 37mm 포 그대로 달고 오른쪽 옆에 차체에다가 75mm 포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옆에 두 대가 아니군요. 네. 착각하기 딱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 75mm 포는 좌우로 못 움직여요. 상하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급한 대로 이렇게 갖다 넣었어. 근데 이게 사실상 대체병기였는데 이거 급한 영국군한테 일단 줬었거든. 근데 나름 거기서 독일 전차를 때려잡았어요. 북아프리카에서. 북아프리카에서 독일군이 얘네만 보면 깜짝 놀라서. 왜냐하면 독일군 전차들은 장포신 75mm 포가 그때까지 없었거든요. 초반에는. 그래서 뭐 그냥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그래도 미국이 생각했죠. 아무래도 새로운 중전차가 필요하다고. 이게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40년 8월 말에 이제 미국의 기갑사령부에서 새로운 주력 중전차를 개발하자. 그러니까 41년 5월에 미육군 병기위원회가 어떤 소요 제기를 했냐면 적어도 지금 독일군이 쓰고 있는 3호나 4호 전차보다 나아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75mm 전차포를 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딱 결정됐잖아요. 이거 스피드 한번 보세요. 기본 설계가 시작된 게 41년 6월이에요. 그 다음에 2달 뒤에 T6라고 프로토 모급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무장까지 갖춘 시제 차량이 등장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돼서 무장 탑재한 시제 차량 나오는 때까지 석 달밖에 안 걸렸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네. M3에서 정말 네, 대부분 M3에 있는 거 다 갖다 썼어요. 엔진이나 그러니까 주포 75mm 포, 그다음에 현수장치, 변속기, 하부 차체 구성품이 그대로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초고속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시제품 테스트를 거치면서 제식 명칭 M4가 부여가 됐고요. 이제 제식 차량으로 결정된 게 1941년 12월 11일이죠. 그다음에 4개월 뒤에 1942년 2월부터는 최초의 M4 양산 차량 M4A1이 출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 배치가 된 건 42년 6월부터라고 하더라고요. 6월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획이 나와서 실전 배치까지 딱 몇 년? 1년 걸렸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뭐 물론 M3에서 많이 차용했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던 표준화된 양질의 대량 생산품을
만드는 노하우가 어디가 최고다? 미국이 최고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저력을 알 수 있죠. M3는 M2를 약간 변형한 거잖아요. 네. M4는 M3를 약간 변형한 네, 네. 그러면 사실은 M2에서 약간 변형한 그렇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야. 뭐좀 나아지긴 했어요. 아, 그래도 이제 보세요. 제가 차차 설명드릴게요. 뜬금없이 갑자기 셔먼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와? 아, 이게 영국군이 붙인 이름이에요, 사실. 영국군은 미제 전차를 받아서 남북전쟁 당시 미군 장군들 이름을 붙이는 습관이 있었어요, 얘네가. 그래서 그 M3 받아 썼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M3 리를 받아 썼을 때 그 영국군은 그걸 그랜트라고 바꿔 불렀어요. 그래서 M4에는 셔먼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게 누구냐면은 남북전쟁 당시에 남부 초토화 작전을 지휘한 윌리엄 테쿰시의 셔먼이라는 장군이에요. 이 양반 이름 갖다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특징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많이 준비했어요. 일단은 셔먼의 특징은 높은 생산성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구조나 형태가 단순해서가 아니에요. 복잡한 물건이라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설계 단계부터도 표준화가 있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산업공학이죠. 당시에 산업공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반면에 당시에 산업공학이 가장 발달 안 했던 나라는 어디냐? 독일. 쉽게 말해. 맞아. 독일이에요. 걔네들은 장인정신으로 만들었거든. 이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우수한 부분이 정비성이에요. 수리 요구가 높은 데가 있잖아요. 특히 변속기 같은 게 고장 잘 났거든요. 왜냐면 무거운 물건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변속기를 정비하기 아주 쉽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앞에 커버 있죠. 앞에 커버만 볼트 풀러서 딱 벗겨내면 바로 변속기 수리할 수 있게 해놨어요. 지금 사진 보이시죠? 반면에 독일군 같은 경우 볼까요? 독일군 판터 전차 있죠. 얘가 그 동급이라고 하는. 판터 전차는 변속기 드러내려고 하면 차체 위 커버를 다 분해하고 나서 조종석에 들어가서 또 뭐 낑낑거리고 해서 이거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렸어야 돼요. 여기 사진 보이시죠? 판터 지금 변속기 들어 올리는 거. 뭐 하나 고장 났을 때 이 예. 수리하는 이 능력이랄까? 네, 빠른 수리가 가능하죠. 이게 빠른 수리가 가능하다는 건 현장에서 그만큼 전차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쟤네 수리하느라고 한 대 못 나올 때 우리는 수리해서 2대가 더 나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이 이 셔먼의 엄청난 차체 높이예요. 사실 이건 단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체고가 높으면 발견 잘 되잖아요. 왜 그럼 이렇게 차체를 높게 했냐? 처음에 그 M3 전차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급하니까 뭘 썼냐면 이게 그 항공기용 엔진 썼어요. 이게 항공기용 성형 엔진 좀 부피가 크거든요. 이거 넣느라고 차체가 좀 컸는데 사실 마음만 먹으면 차체를 좀 낮출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셔먼 설계자들이 이걸 그대로 놔둬요. 이유가 뭐냐? 일단은 내부 공간을 꽤 넉넉하게 하자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덕분에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차 중에 셔먼의 내부 공간이 가장 넉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승무원들의 거주성도 편해요. 좁은 전차 안에서 몇 명이 낑겨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 폐쇄 공포증 있는 사람 전차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비교적 넉넉했기 때문에 비교적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 내부가 넓으면 정비할 때도 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있었어요. 그 셔먼 포탑에 링 있죠. 이게 들어가는 포탑이 딱 얹혀지는 그 링 부분이 지름이 약 1.8m, 대단히 넓은 겁니다. 보통 이 당시 대부분 전차들이 1.5m 내외였어요. 근데 중전차로서는 이게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근데 사실 당시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는 생산 비용하고 시간을 모두 절약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포탑이나 이런 사이즈를 되도록이면 줄였단 말이야. 포탑 링이 커지면 포탑도 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되도록이면 최소한의 수준을 만들었어요. 셔먼이 대단히 이례적인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그냥 낭비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포탑 링이 커서 포탑도 커지면 그 안에 있는 승무원들도 피로를 덜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장시간 전투해야 돼요. 이때는 예를 들어서 12시간 연속 전투할 때도 허다해요. 만약에 포탑 안이 좁아서 막 이렇게 되면 이게 장시간 전투에서 집중력이 확 떨어집니다. 게다가 이 포탑이 커지면은 장탄할 수 있는 탄약수도 좀 많고, 그 다음에 포탄을 꺼내서 옮길 때도 좀 편해요. 특히 셔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 전차들보다 이제 전차 포탄 발사 속도가 상당히 빨랐거든요. 근데 이게 넉넉한 포탑도 한몫했어요. 공간이 조금 여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좀 할 수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포탑 링이 크면은 주포 개량이 쉬워요. 그러니까 이 셔먼 같은 경우에는 주포를 2번 개량하거든요. 처음에 단포신 75mm, 그러니까 구경장 31짜리, 그 다음에 조금 길어진 구경장 40짜리 75mm 포, 전쟁 후반에는 52 구경장에 76mm 포, 이렇게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이게 전혀 무리가 없었어요. 근데 전차포는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제가 실전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요게 또 어떤 예가 있냐면, 이제 영국군은 자기들이 이제 17파운드 포가 있었거든요. 76.2mm짜리. 근데 이게 상당히 큰 포였다고. 근데 영국군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전차는 이건 못 따랐어요. 포가 워낙 커서. 그래서 대안으로 찾은 게 셔먼의 차체였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무리 없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파이어플라이를 대량 생산해서 이거 타이거 사냥에 아주 성공적으로 나섰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 이스라엘이 셔먼 가져가면서는 또 마개조를 하는데 그것도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셔먼 보면은 대단히 그 진보적 기술이 많이 들어갔어요. 일단 독일군을 대단히 벤치마킹 했어요. 그래서 분업화가 아주 잘 된 5명의 승무원 체제로 갔고, 차체 전면에 경사장갑 했었고, 그 다음에 포탑도 주조제 포탑, 쇳물 부어서 주조로 하는. 사실 주조장갑 자체는 당시로선 좀 신기술이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포탑 자체가 바스켓형이에요. 요 위에 사진 보시면 바구니 같이 딱 이렇게 돼 있죠. 셔먼의 포탑 구조 보시면. 이게 포탑 아래가 마치 바구니처럼 돼 있다고 해서 바스켓 형태거든요. 근데 이 바스켓 안에 3명의 승무원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3명의 승무원이 항상 포탑하고 같이 움직여요. 무리 없이. 그러니까 다른 전차들은 이게 포탑을 움직이면 승무원이 뭐 자세를 바꾸거나 이런 전차도 많았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바스켓 안에 3명이 난짝 들어가서 그냥 3명이 세트같이 그 바스켓 안에서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거든. 이것도 이제 4호 전차의 특징이었는데 이것도 벤치마킹을 꽤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셔먼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기계적 신뢰성이었어요. 이건 그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었는데, 2차 대전 당시는 여러분들 전차 소모율이 엄청났습니다. 한 번 나가서 몇십 대 없어지는 건 뭐 일상다반사였고, 하루에 뭐 몇백 대씩 작살나는 경우도 허다했거든요. 그래서 전차 소모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소련은 전차란 물건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내보내면 그냥 금방 박살나는 물건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차는 완전 소모품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왜 그러냐면, 일단 소련이란 나라의 기계부품 제작 능력도 좀 약간 떨어지기도 했고, 소련에서는 전차가 고장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실전 시간을 몇 시간으로 봤냐면 단 14시간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14시간 동안은 고장 안 나고 그 이후에는 내가 보장할 수 없다. 근데 셔먼의 연속 가동 시간은 40시간입니다. 거의 3배죠. 한마디로 미국의 이 셔먼 전차의 기본 품질이 아주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소련도 이제 이게 랜드리스로 셔먼을 봤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소련이. 이걸 그래서 자기네 최정예 부대한테 줘요. 또 하나, 소련 전차가 아니라 동급의 판터, 독일제 판터 전차하고 비교해봐도 기계적 신뢰성이 돋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독일은 기계공학은 극히 발달했지만 산업공학이 없는 애들이었어요. 명품을 만드는데 이게 전쟁일 때는 뭐예요? 대량 생산이 돼야 되잖아요, 무기가. 이게 안 된다고. 실제로 독일제 전차들하고 셔먼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제 구성 부품의 기계적 내구성이 셔먼은 판터의 5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제 전차들이 장갑하고 화력은 강할지 몰라도 작전을 벌이다 망가질 확률이 훨씬 높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자꾸 말하는데 전차에서 가장 중요한 기계적 부품, 변속기를 보겠습니다. 변속기. 이제 변속기 안에 수많은 톱니바퀴 기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셔먼은 안에 있는 톱니바퀴 중에 가장 힘을 많이 받겠다 싶은 그런 톱니바퀴에는 이중 나선 톱니를 사용해요. 사진 한번 보시죠. 이렇게 튼튼한 이중 나선 톱니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전차전이라는 건 갑자기 기동을 해야 되고 팍팍팍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기계가 부담이 엄청 간다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변속기의 내구성 높은 부품은 안성맞춤이죠. 근데 정작 셔먼보다 훨씬 무거웠던 판터 전차는 변속기 안에 그 기어, 톱니 부품이 대부분 직선형 톱니예요. 그냥 이런 일반 직선형 톱니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취약한 부속의 내구성이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독일도 이 문제를 몰랐을까요? 알아요. 얘네들도 알았어요. 문제는 뭡니까? 비용하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산업공학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했겠지. 그러니까 산업공학에 대한 개념이 훨씬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생산 능력으로는 이중 나선 기어를 제때 맞출 수 없으니까 이거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판터는 한 6천 대밖에 못 만들었어요. 전쟁 내내. 근데 셔먼은 거의 5만 대 가까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5만 대만 만들었겠어요? 거기에 막대한 양의 예비 부속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미국은 다 뽑아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런 차이 때문에 많은 판터들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가다가 주저앉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전차할 때 방어력 세고 화력만 세면 돼.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수, 주, 공격, 수비, 주행 능력. 3가지가 밸런스를 이뤄야 돼요. 셔먼이 굉장히 종류가 많죠. 네. 정말 많아요. 뭐 M4,
M4A1, M4A2, M4A3, 뭐 4, 뭐 6, 너 모르겠어. 근데 이게 나눠지는 거는 엔진 때문이에요. 엔진. 그러니까 가장 초기형 M4하고 M4A1에는 이제 아까 말했던 항공기용 엔진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항공기용 엔진은 약간 부피는 크지만 그래도 좀 가벼우면서도 출력이 커요. 그래서 전차 엔진은 일단은 쓸만한데 정비할 때는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막 회전수가 많아서 뭐 안에 윤활유가 많이 튄다나. 그 다음에 M4A2에서는 디젤 엔진이 탑재돼요. 이게 워낙 셔먼의 생산을 맞춰야 되니까 이거 항공기 엔진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또 다른 엔진을 써야 될 필요가 있었거든. 그래서 디젤 엔진을 써요. 그래서 이 디젤 엔진을 탑재된 셔먼 M4A2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랜드리스로 소련하고 영국으로 많이 가는데 왜 그랬냐? 이 디젤 엔진은 여러분들 이제 원래 트럭용 있죠. 트럭용 엔진 두 개를 합쳐서 만든 거예요. 미국 애들이 창의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게 375마력까지 나왔다고. 그렇다면 왜 소련이나 영국 혹은 미 해병대에 줬을까? 그러니까 일단 소련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일단은 전차 연료로 경유를 쓰는 나라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미 해병대도 중유나 경유를 주로 사용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해군이 중유하고 경유를 썼거든. 그 다음에 M4A3는 이제 포드 엔진을 탑재했는데 이게 전차용으로 따로 개발한 거예요. 450마력짜리. 그 다음에 M4A4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엔진이 무려 5개입니다. 작은 엔진 5개를 이렇게, 이거 사진 보이시죠? 이게 안에 기통 숫자, 그러니까 실린더 숫자도 30개래요, 실린더 숫자가. 그래서 피격을 받아서 실린더가 12개를 못 써도 이건 움직일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네요. 요것도 랜드리스로 영국에다 많이 줬다고 해요. 나머지 M4A5, M4A6는 너무 생산량이 많지 않아서 이제 패스해도 무방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3년 5개월 동안 무려 거의 5만 대 가까이 뽑아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독일이 1934년부터 전쟁 끝날 때까지 11년 동안 뽑아낸 모든 기갑 차량, 뭐 전차, 자주포, 돌격포 이런 것까지 다 합쳐도 5만 대가 조금 안 돼요. 근데 거의 4분의 1 가까운 짧은 시간 안에 독일만큼 뽑아냈어요. 이걸. 이건 어마어마한, 이건 안 돼. 이건 미국의 저력이죠. 그러니까 셔먼의 최종 생산을 담당한 회사만 해도 10개 회사예요, 미국에서. 뭐 클라이슬러, 제너럴 모터스, 뭐 포드, 그다음에 기관차 만드는 회사 있어요. 폴먼이라고. 그런 회사까지 있었고. 독일은 어땠냐? 주력 전차 판터는 거의 대부분 딱 3개 회사만 만들어요. 왜냐하면 품질 기준이 높았기 때문에. 제조 기술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게요. 대단히 부실한 산업공학이다, 독일이. 독일의 패배 중에 원인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한 5만 대 가까이 뽑아낸 셔먼 중에서 미군이 장비된 건 한 2만 5천 대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 나머지는 우방국한테 갔어요. 영국에 17,000대 정도 갔고 소련에 한 4,000대 정도 갔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셔먼은 연합군 전체를 무장시켰던 그런 전차라고 봐도 무방해요. 근데 이제 셔먼 하면 제일 유명한 게 EJ. 네, 퓨리에도 나왔죠, EJ 같은 거. EJ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 하려면 사실 지금부터 셔먼의 실종 기록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쑥쑥쑥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재미있고 좋은 알찬 컨텐츠 보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